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의 평가나 별점에 휘둘리기보다는 제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대다수의 관객이 외면하거나 혹평을 쏟아내는 영화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저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특별한 지점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관람한 영화 나 혼자 프린스 역시 제목이나 포스터만 보고 가질 법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람을 주저하거나 지나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극장에서 접한 예고편 속 이광수의 표정과 베트남의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어 남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이자 상징과도 같은 배우 이광수는 대중들에게 아시아 프린스라는 매우 독특하고도 상징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장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 자연스럽게 탄생했는데 사실 한국 내에서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 팬들이나 대중들에게 이광수에게 프린스 왕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진지한 찬사라기보다는 친근함의 표시이자 예능적인 캐릭터를 놀리기 위한 장난스러운 수식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별명이 그저 그를 희화화하거나 예능적인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허상에 가까운 별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런닝맨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제 촬영을 위해 멤버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비로소 그 별명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촬영지 곳곳에 이르기까지 이광수를 향해 쏟아지는 현지 팬들의 환호와 열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 인기는 가히 아이돌 그룹을 능가하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나 놀림이 아니라 현지에서는 엄연한 현실이자 팩트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트콤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그를 진정한 한류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 예능의 힘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광수는 배우로서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지만 런닝맨을 통해 굳어진 배신의 아이콘 혹은 허당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여 연기 활동에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본업인 연기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예능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큰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그가 예능에서 쌓인 유쾌하고 가벼운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의도적인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중의 뇌리에 박힌 친근함을 지우기 위해 다소 자기적인 안격이나 빌런 혹은 지나치게 무거운 역할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역할들이 오히려 예능에서 보여주었던 자연스러운 모습보다 더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배우 본인이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상적이고 편안한 연기를 할 때 가장 빛나는 배우가 억지로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는 것은 관객 입장에서 다소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영화 나 혼자 프린스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그동안의 강박을 내려놓고 가장 이광수다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맞춤옷을 입은 듯한 최적의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광수가 연기한 주인공 강준우는 설정상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톱스타입니다. 한국을 넘어 베트남에서도 팬미팅을 개최할 정도로 거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광고까지 섭렵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를 단순히 멋진 스타로만 그리지 않고 성공에 취해 다소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약간의 거만함과 위태로움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이후 벌어질 사건들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장치이자 이광수 특유의 밉지 않은 허세 연기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영화의 본격적인 사건은 강준우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놓치고 홀로 남겨지면서 시작됩니다. 늘 곁을 지키던 매니저나 스태프 하나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베트남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톱스타의 상황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서스펜스와 코미디를 유발합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갑에 든 약간의 현금과 휴대전화, 그리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뿐이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베트남 화폐 단위인 동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관객들을 배려하여 그가 가진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에피소드를 배치하는 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가진 5만 동이라는 돈이 고작 주스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액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짠한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 제시되는 가격들을 원화 가치로 환산하며 주인공의 처지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당장 돈이 급해진 강준우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 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200만 동을 부르는 주인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장면은 스타의 자존심과 생존 본능 사이의 갈등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여주인공인 타오왕과 부나 얽히게 되면서 영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식당에서 예기치 않은 소동으로 인해 타오의 실수로 강준우의 유일한 동아줄인 휴대전화가 고장나게 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일이라는 시간을 베트남에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영화는 거만한 톱스타 강준우와 현지에서 바리스타를 꿈꾸며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타오의 좌충우돌 동행기를 그리는 로드무비 형식을 띠게 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스타에서 순식간에 빈털터리 일반인 신세로 전락한 강준우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타오와 함께하며 겪게 되는 3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어찌 보면 티격태격하다가 정이 든다는 로맨틱 코미디의 뻔한 클리셰를 따르는 전개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한 재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비록 극장 안에는 관객이 저 혼자뿐이었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살아나면서 몰입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웃음 뒤에 찾아오는 뭉클함에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영화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광수는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진지한 감정 연기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배우로서의 진면목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상대역인 타오를 연기한 베트남 배우 황하는 전형적인 베트남 미인의 마스크를 지니고 있어 영화의 리얼리티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킬링타임용 코믹 영화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달달함과 인물들의 성장이 잘 어우러져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보다 앞선 10월에 개봉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평점이 낮거나 혹평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저에게만큼은 올해 본 영화 중 가장 의외의 발견이자 즐거움을 준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느낌을 믿고 영화를 선택하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영화 나 혼자 프린스였습니다.